네, 안녕하십니까. 청솔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유환승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번에 봤던 3월 모의고사 문제들 기준으로 공부할 내용 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시키고 싶은 문제 2문제 정도만 뽑아가지고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월 모의고사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목은 뭐 함수값 거리곱이라고 잡았는데 요거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좀 유행을 하기는 했어요. 유행하긴 해서 뭐 아는 친구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제목은 함수값 거리곱이라고 잡았고 이거 말고도 뭐 미분계수 거리곱이나 도함수 거리곱이나 뭐 적분 거리곱, 차함수 거리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뭐 거리곱 정도를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지나가 볼게요. 이거를 알면은 문제 풀 때 좀 수월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죠? 수월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 볼게요. 정말 쉬운 얘기거든요. 이게 거부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차 한계수 A인 어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대요. 가장 쉬운 이제 X축을 기준선으로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F 이제 4 같은 애를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4라는 포인트가 한 요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일 때 이제 함수값이 궁금하다라는 건데 그런 거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여기 4라는 포인트 기준으로 거리만 재시면 돼요. 알겠죠? 거리만 재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좌표가 4기 때문에 요렇게 x축과의 교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1만큼 떨어진 거리 2까지 떨어진 거리 3까지 떨어진 거리만 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최고차 한계수 A 곱하기 요 거리들만 재는 거 알겠죠? 빨간 거리를 재시면 3, 2, 1 요 순서대로 우리가 거리가 재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답이 뭐다? 6A다. 이렇게 빠르게 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점은 뭐냐면요. 사실은 정석적으로는 당연히 인수정리해서 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F4를 구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의 식 작성을 한다라고 쳐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현재 A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A 괄호 열고 인수정리에 의하면 x-1에 x-2에 x-3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제 F4를 계산을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A 괄호 열고 4-1, 4-2, 그 다음에 4-3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요 4-1이라는 거는 3 여기서 말하는 3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2는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1은 여기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점이 뭐겠어요? 요렇게 인수정리에 의해서 식을 작성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값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보통 거리곱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제 부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제 거리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그나마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조금만 다시 해보면 이번에는 상황을 살짝 바꿀 거예요. 알겠죠? 상황을 살짝 바꿀 건데 여기가 현재 X축이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여기가 X축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요 높이를 슬쩍만 바꿀게요. 요 높이를 예를 들어서 Y는 5 정도라고 해볼게요. Y는 5.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있던 상황에서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함수값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플러스 5, 요 기준선의 높이만 마지막에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일로 올게요. 자, fx가 2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중근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중근 구조가 있어요. y는 5라는 상수함수랑 중근 구조가 있을 때는 그럼 F3이라는 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갈게요. 이렇게 끊으시면 여러분의 3차 함수 비율 관계 정도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x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3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F3을 구하려면 기준선의 높이는 5니까 마지막에 5를 더해줘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게 아무 말 안 해도 당연히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중근입니다.
중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인수정리로 나타냈다라고 친다면 제곱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제곱식이 나온다는 거니까 중근은 당연히 거리를 잴 때 몇 번 카운팅을 한다? 2번 카운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3을 이제 구하려고 보니까, 그쵸? 구하려고 보니까 거리를 재라 이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가 3이고요. 파란색으로 다시 해줄게요. 여기가 3이고요. 요 포인트를 찍으시고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거리를 잴 때 요렇게 1까지의 거리는 현재 2고요. 중근이니까 몇 번 카운팅이에요? 2번 카운팅 하는 거고요. 요렇게 오른쪽으로 얘는 거리가 1인데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긴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하시는 거냐면 역방향인 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역방향인 거를. 그러면 요 함수값을 계산을 하실 때 마무리를 해볼까요? 최고차항계수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괜찮죠? 그 다음에 거리들을 쓰는 거예요. 요 거리를 몇 번 카운팅한다? 2번 카운팅한다. 그 다음에 얘는 역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지막에 기준선의 높이 플러스 5. 요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답이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좀 적용을 하러 가볼 겁니다. 알겠죠? 적용하러 가볼게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요 녀석이 요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식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를 지울게요. 요거를 지우시고 정석적으로 한번 식작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F3이 마이너스 3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러 갑시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fx가 최고차항계수 2고요. y는 5라는 상수함수와 1이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그쵸? 방정식 구조로 받아들였을 때. 그럼 x-1의 제곱에다가 x-4 플러스 5 정도로 이제 식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f 얼마를 구하고 싶다? 3을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3을 구해봅시다. f3을 구하시면 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앞에부터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여기 3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식작성을 하지 않아도 이제 거리만 재서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외웠던 3차 함수 높이 공식 같은 거 있죠. 높이 공식. 3차 함수 높이 공식. 이런 것도 사실 다 거리곱으로 증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높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요. 요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5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얼만큼 내려온 거예요? 8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죠? 8만큼 내려온. 그래서 요 높이가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높이 8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최고차항계수 여기 보시면 최고차항계수가 얼마예요? 현재 2였어요. 그래서 2 곱하기 요 구조를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그쵸? 거리를 재는 거예요. 2, 1. 2의 제곱 곱하기 1. 이래서 높이가 8이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면 되게 유용한 사실이니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데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 거리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 미분계수 거리곱이나 뭐 도함수 거리곱, 그 다음에 뭐 적분 거리곱, 차함수 거리곱 같은 거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랑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드디어 문제를 풀어볼게요. 14번 문제 좀 적용을 하면서 풀자 이거야. 물론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금방 풀 수 있는데 배운 김에 좀 적용을 해보자 이거야. 자, 어쨌든 드디어 시작을 합시다. 자, 처음에 어떤 실수 A가 0이 아니래요. 요거는 쌤이랑 수업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제 당연히 반응을 할 텐데 요거는 뭐 하란 얘기입니까? 케이스 분류하란 얘기입니다. 그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 중에는 0이 가장 특별합니다. 그죠? 그래서 0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문장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갑니다. fx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요렇게 항상 함수를 찢을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함수를 찢어서 생각을 하시면 미분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지 않고 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앞에 거 두 개 묶으시면 x제곱으로 묶이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열고 x 플러스 3a에다가
플러스 4a 정도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간단해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인 거 이용하셔가지고 F2를 구하시래요. 그죠? 문제 풀러 갑시다. 뭐 하시라고요? 첫 번째, 케이스 분류합니다. 자, 케이스 분류하시면은, 요 정도 했다 해볼까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A가 양수라면 요 4A라는 높이 기준으로 0에서 중근 구조 가지고요. 마이너스 3A에서 단일근 구조 가집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A가 양수로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림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요렇게 y 콜 4a라는 기준선이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0에서 무슨 근? 중근, 마이너스 3a에서 단일근이에요. 근데 현재 상황 a가 양수로 설정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a는 음수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되게 그림을 그리시면 이 정도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이 포인트가 뭔 거예요? 마이너스 3a인 거고요. 이 포인트가 0인 거죠.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셨는데, 그러면 극소값이라는 게 어디냐면 마이너스 40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극소값입니다. 알겠죠? 이 포인트죠. 근데 a가 무슨 수? 양수래요. 그러면 얘가 절대로 마이너스 4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빠르게 탈락을 시키시고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A가 이제 음수일 때를 살펴보시면 요렇게 Y는 4A라는 기준선을 그으시고 최고차항 계수는 현재 1인 이제 3차 함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0에서 중근 마이너스 3A에서 단일근 가지게 그리시고 A가 음수인 상황입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요. 요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포인트가 뭡니까? 0이고요. 이번에는 오히려 0보다 오른쪽이 마이너스 3a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래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요 포인트는 이제 뭐였을 거냐면요. 마이너스 2a였을 겁니다. 누가 요 x좌표가요. 알겠죠? 그럼 요 포인트가 이제 마이너스 2a, 얼마구나? 마이너스 40이었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이 높이 공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를 이제 높이 공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습니다. 그렇죠? x세제곱 플러스 에베베 하고 가는 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높이를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이 높이를 잠깐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최고차항 계수 나오시고요. 요 내용을 적용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 내용을 적용을 해보시면 거리를 재시는 거야. 알겠죠? 자, 거리를 재시면 요렇게 중근까지는 거리가 2a이고요. 요렇게 단일근까지는 거리가 뭐예요? a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요놈이 형제 a가 음수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거리를 말할 때는 마이너스 a라고 하셔야겠죠? 그죠? 거리를 말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높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2a는 몇 번 곱하시고? 2번 곱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곱해주시면 완벽하게 요 높이가 딱 나온다. 높이라는 건 이제 양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얘도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리를 잴 때는 뭐 마이너스 2a라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생략이 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높이 자체가 뭡니까? 현재 마이너스 4a 세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a라는 기준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4a 세제곱만큼 내려왔더니 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만큼 내려온 게 얘인 거예요. 그럼 내려왔다라는 거는 높이만큼을 빼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알겠죠? 그래서 위쪽에다가 식을 이제 한번 써볼까요? 4a 기준으로 플러스 얘를 뺐으니까요. 그렇죠? 4a 세제곱.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40이다. 이 정도로 처리를 하시고 왼쪽으로 다 넘겨서 4로 나누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 이퀄 0이다. 계산하시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 정도로 빠르게 채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조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함수가 어떻게 세팅이 된 거냐면 다시 한번 그림을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릴게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것이고 요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이 높이가 현재 상황 y 콜 4a였습니다. 그죠?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였어요. 식작성 안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포인트가 현재 상황 0이었고요. 요 포인트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플러스 4겠죠. 그죠? 플러스 4였고요. 요 포인트가 뭡니까? 6이었겠죠. 그러니까 요러한 상태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F2를 구하시래요. 마무리하러 갑시다. F2라는 거는 이제 요 포인트겠죠. 자, 요 포인트에 이제 함수값을 재러 갑시다. 으짜. 이렇게 하시면 거리를 또 재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요쪽 방향으로는 2고요. 요쪽 방향으로는 4입니다. 정답 구할게요. 따라서 F2라는 녀석은 최고차항계수 곱하시고 1 곱하기 2번 카운팅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역방향으로 갈 때는 음수를 마이너스 붙여서 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하고 기준선이 마이너스 8이니까 빼먹지 말고 요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4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딱히 이제 식을 뭐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 거리곱을 알면 뭐 정말 짧으면 뭐 두세 줄이면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고 개형 정도 빠르게 따시고, 그쵸? 문제를 좀 바람직하게 효율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